반야신경과 현대물리학. 꿈이란 우리는 날마다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간밤에 꾸었던 꿈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꿈이든 우리는 날마다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어제도 꿈을 꾸었고 오늘도 꿈을 꾸었으며 내일은 또 다른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때에는 꿈속에서도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면 꿈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왜 꿈을 꾸는가요? 생물학적으로 꾸는 꿈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꿈은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늘 수많은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반야신경에서 전도, 몽상에서의 전도는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는 것을 말하며, 몽상은 헛된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현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뒤바뀐 헛된 생각이나 꿈속에서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설화의 내용입니다. 신라시대의 세달사 승려 조신은 지금의 강릉인 명주 태수의 외동딸을 보고 깊이 연모하였으나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을 알고는 부처님을 원망을 하다가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태수의 딸이 나타나 스님과 평생을 함께 하려고 왔다고 하자 조신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하기로 하고 고향으로 갔으나 살림이 궁핍하여 거의 남을 죽으로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였다. 유랑 생활을 하다가 큰 아들은 굶어 죽었고 밥을 얻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던 딸 아이는 개에게 물려 고통을 호소하니 부부는 서로 흐느끼어 울면서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고 옷가지도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산 지 50년. 그 사이 부부의 정은 더할 수 없이 깊어졌고 사랑은 얽힐 대로 얽혔으니 정녕 두터운 연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노쇠와 병고가 해마다 깊어가고 추위와 배고픔은 날로 더욱 절박해지고 사람들은 한 칸이 겹방살이 한 병에 마실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니 문전박대 당하는 수모는 산더미 같아 벅차기만 합니다. 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지쳤어도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런 판국에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겨루인들 어디 있겠습니까? 젊은 얼굴의 예쁜 웃음은 풀잎 위에 이슬 같고 질환 같은 백년 가약은 한갓 바람에 날리는 버들가지 같습니다. 옛날의 즐거움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이 다름 아닌 우한에 접어드는 길목이었습니다.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헤어지기로 합시다. 이 말을 들은 조신은 슬프기는커녕 도리어 매우 기뻤다. 이에 내 아이들을 각각 둘로 나누어 갈라서려고 할 때 아내가 말했다. 저는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은 남쪽으로 가시지요. 그리고는 서로 꼭 붙잡은 손을 막 놓고
갈라 설에는 찰나에 조시는 꿈에서 깨어났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꿈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꿈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제물론에는 꿈속에서 즐겁게 술을 마시던 자가 아침이 되면 슬피 우는 소가 있고, 꿈속에서 슬피 울던 자가 아침이 되면 즐겁게 사냥을 나가기도 한다. 꿈을 꾸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른다. 꿈속에서 또 그 꿈을 점치기도 한다. 꿈을 깬 뒤여야 비로소 꿈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처럼 큰 깨어남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 삶이 한바탕 커다란 꿈인 줄 알게 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고루한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미쳐서 살고 깨어서 죽었다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묘비명에는 죽을 땐 현명한 사람으로 죽고 살 때에는 미친 듯 살라고 하였듯이, 우리 모두는 늘 무엇인가 쫓으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가지만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것은 부질없는 욕망이자 헛된 꿈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뒤바뀐 헛된 생각은 간밤의 꿈 같고 아침 햇살에 사라져버리는 이슬과도 같이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참된 삶을 살게 됩니다. 휴정 서산대사의 시에는 주인은 손에게 제 꿈 말하고 손은 주인에게 제 꿈 말하네. 지금 두 꿈 말하는 나그네들 그 또한 꿈속의 사람들일세.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꿈과 같이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나 완전한 깨우침은 길고도 오래가지만 망념되고 뒤바뀐 헛된 생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도 같고 그림자와도 같으며 이슬과도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한 존재임을 깨우쳐서 미혹되고 그릇된 무명에 빠지지 말아야 허망하고 망연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은 꿈 같고 이슬 같고 거품과도 같은 것이니 이를 바르게 깨우쳐서 무명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법공상이란 일체의 모든 것은 공한 상이니 모든 것은 덧없고 허망한 존재여서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모든 것은 변하고 생각 모든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니 그와 같은 것을 진실한 모습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뇌과학에서 말하는 꿈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왜 꿈을 꾸는가요? 사람이 깨어있을 때 너무 많은 정보가 뇌 속으로 들어가면 뇌는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떠돌다가 무작위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기억이 생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경망은 과도한 정보를 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꿈이란 우리의 뇌가 기억을 체계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일종의 청소 작업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꿈은
그 자체로 신비롭긴 하지만 넘쳐나는 사치품이 절대 아니며 내가 휴식하면서 만들어낸 쓸모없는 생각도 아닙니다. 사실 꿈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일부 동물들도 사람처럼 꿈을 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을 꿈을 꾸지 못하게 방해하면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경우보다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이 굶주림보다 더욱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수많은 정보를 시상을 거쳐 대뇌 피질로 보내어 그곳에서 분산 처리하여 다양한 피질로 보냅니다. 꿈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현상은 뇌 속의 여러 곳에 분산 저장되어 있던 과거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의 상으로 만들어지는 잠재 의식의 발현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두뇌 스캔 기술을 이용하여 꿈의 실체를 서서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뇌세포 전자기 활동을 하는 EEG 스캔을 해보면 뇌는 깨어있을 때에도 전자기파를 꾸준히 발생시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면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바뀌기 시작하고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시각 피질에 집중적으로 분포됩니다. 이는 꿈의 중요한 요소는 시각 영상임을 의미합니다. 잠자는 동안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은 활성화되지만 그 외 냄새, 맛, 촉각 등을 감지하는 부위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꿈을 꾸는 동안 눈에 보이는 영상과 모든 감각은 뇌관에서 발생한 전자기파의 진동을 통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에도 장기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이는 꿈이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포나 무서움 같은 다양한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나 집중과 정서적 반응을 제어하는 전두엽 중심부도 수면 중에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잠잘 때 활동을 하지 않고 기능을 멈추는 부위입니다.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가능하게 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두뇌의 전전두피질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안화전두피질, 그리고 감각과 공간 지각을 처리하는 측두두정 피질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꿈은 물리 법칙이나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은 자연의 법칙과 사회 도덕적 관계를 무시한 채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뇌 속에 저장되어 있던 잠재의식의 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상세계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상화폐를 통하여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를 현실세계보다 더 친숙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도 현실보다는 책 속의 인물이나 TV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인물에 자신을 비추면서 상상의 세계를 더 좋아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환상을 실상으로 여기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정신의학자 앨런 홉스는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뇌관에서 올라온 방대한 무작위 정보를 어떻게든 이해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가 꾸는 꿈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앨런 홉스는 이런 꿈의 5가지 특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첫째는 강렬한 감정으로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두려움과 같은 강렬한 감정을 만들어낸다. 둘째는 비논리적 내용으로서 꿈은 논리와 상관없이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빠르게 변한다. 셋째는 뚜렷한 감각으로서 꿈을 꾸는 동안에는 내부에서 생긴 거짓 감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넷째는 비평 없는 수용으로서 비논리적 사건들을 아무런 비평 없이 받아들인다. 다섯째는 기억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부분의 꿈은 잠에서 깨어난 후 몇 분 이내에 잊혀진다. 홉슨 박사가 생각하는 꿈은 이렇습니다. 뇌관에서 올라온 PGO파가 대뇌 피질에 도달하면 뇌는 이 비정상적인 신호를 어떻게 이해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꿈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처럼 꿈이란 우리 뇌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요 환상의 세계이니 이는 참된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간밤의 꿈 같고 아침 이슬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명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무명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로서 눈앞의 모든 현상이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이지만 영원 불멸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육체나 재물, 권력, 명예,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도 결국은 없어지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영원할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거기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괴로움인데 괴로운 줄 모르고 즐거움으로 착각하는 것도 말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일시적 집합체일 뿐인데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상해에 집착하고 안에서 생겨나는 망념에 빠지게 되면 뒤바뀐 헛된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전도 몽상이라 하여 무명에서 벗어나게 되면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